이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국감대책회의를 하게 되면 이제 내일은 다시 당대표가 기구를 하시기 때문에 내일과 월요일은 이제 최고위원회로 다시 내일과 월요일은 모레인가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제가 날짜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대책회의를 하고 모레 최고회의를 하고 월요일 최고회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감대책회의 이름으로 개한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은식 원내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와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신고리 569기 건설 재개 방침을 확정했고, 그리고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원전 축소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원전 안전 기준 강화 대책으로는 다수기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내진 설계 기준을 상향하고 원전 비리를 척결하고 원전 관리 투명성 강화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사실상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주장에 야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동안 원전 업계와 국소수 전문가에 의해서 원전 관련 정보가 독점되어 왜곡되고 과장된 전력 수요에 따른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었고, 검증받지 않는 원전 안전론이 원전 비리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정부가 원전 비리 척결과 원전 관리 투명성 강화를 천명한 것은 묻지마 원전 찬성론, 원전 마피아의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공론화위원회의 심도 있는 수기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569기 재가동 후속 조치를 확정하고 단계적 원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 방침을 발표한 만큼 정부 여당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당은 노원전 안전성 문제 등을 배제하고 매몰 비용만을 부각시키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선 당시 각 당 후보들이 공통으로 했던 원전 축소 공약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론화위 활동을 월권 비전문가 운운하며 폄훼하는 것은 수구인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공론화 과정의 의의를 무시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에너지 정책마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9기 공론화위원회야말로 여야 없이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471명의 시민 참여단의 명예마저 훼손하는 이 참담한 정치 공세를 더 이상 중단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야당의 탈원전 반대는 에너지 전환의 거대한 물줄기를 거스르려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야당의 원전 산업 옹호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미 웨스팅하우스의 몰락입니다.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던 일본의 간판급 기업인 도시바도 웨스팅하우스 손실 탓에 사실상 해체 수준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원전 산업은 이미 사양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에너지 정책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 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청탁자와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말씀입니다.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끊어야 공정한 대한민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끊는 최종 목표는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누구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불공정으로 더 이상 좌절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평생을 걸쳐 이룬 기술을 하루아침에 부당하게 탈취당하고 하도급 갑질이 만연한 시장 질서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은 꿈꿀 수 없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만 특혜를 주고 중소자영업자에게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수료를 물리는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는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경제를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한 고용관행, 공공기관부터 바꿔 나가야 합니다. 28일이면 촛불시민혁명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장을 밝힌 촛불시민혁명의 밑바탕에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민생적폐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10월 25일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117년 전 고종 황제가 독도의 관할권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명시한 날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를 둘러싼 야욕은 매우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13해째 해마다 발행되는 일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미래 세대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 생겨도 절대 바뀔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20일 일본 총선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공명 연립정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아베 총리가 3선을 연임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처럼 그동안 아베 총리가 보여온 왜곡된 역사관으로 인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은 군사 대국화를 염려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동북아 평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영내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장기적인 외교 전략을 지혜롭게 수립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간에도 이 땅의 막내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독도 경비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태현 전부장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기업은 표준을 만들고 이류기업은 브랜드, 삼류기업은 제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VCR 표준 경쟁과 최근 HD TV 표준 경쟁 사례만 보더라도 표준을 만들어 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의 경쟁, 국가 간의 경쟁은 늘 치열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표준은 시장의 생태계를 정하는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 표준을 직접 만들지 못하더라도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표준화되어 생태계 구조가 정해지면 후발주자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표준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사람과 사물,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고 산업과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혁신을 하는 것인데 사람, 기기, 시스템 간의 연결과 융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바로 표준입니다.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미래자동차 등 새로운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표준은 필수 요소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도로, 스마트 공장, 친환경 미래 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다양한 인프라를 연결하려면 기술과 데이터의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스마트 시티 관련 표준화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표준을 선점하면 한국의 스마트 시티를 해외에 수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과 표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국가 표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독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기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참여하는 개방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형 표준화 체계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조정 역할을 하는 민관 협력 체계로 혁신하겠습니다. 그리고 R&D와 표준화를 연결하는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렵게 R&D를 해서 좋은 기술을 만들더라도 국제 표준이 되지 못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R&D부터 표준화와 시장 진출까지 연계 지원하고 벤처 중소기업 등 기업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표준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순직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업무 지시를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순직이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또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등록 신청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로운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는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공무원이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공무원이 순직 인정 및 그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특조위 2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검토할 마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께서는 당일 사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회법 86조에 따라 즉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에 따라 한노위의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한노위와 법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오는 11월 23일이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마냥 이 법안 처리에 관해서 논의를 거부한다고 어깃장만 놓을 일이 아니라 협의에 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또 정의당도 이 법안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서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법을 처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 특조위 1기 활동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일 드러난 세월호 최초 보고서 조작과 대통령 훈령 조작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1기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의 방해 지시 등에 대해서 재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과 조속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도 더 하신 말씀 있으시면? 제 발언 중에 그 공무원 사망한 비정규직 순직 인정과 관련한 마지막 발언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정당. 무기계약 비정규직 공무직이 순직 인정 및 그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 재보상법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